안녕하십니까. 대정몽생이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버스 준공영제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2017년 8월 첫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시행 2년 만에 올 1천억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이외에는 버스업체들이 자체 회계 감사를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서 제주도의 방조하에 방만한 경영을 획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시류에 편승해 애당초 서둘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급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혁신적인 대중교통정책이라는 명분을 치장해서 급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제도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음이 몇 가지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년 1천억 정도의 재정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전혀 간단하지 않은 상황들이 논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급여 수준이 도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준공영제 정책이 어느 정도의 순기능적 효과를 앞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체제로 앞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문제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주로 관광산업과 1차 산업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구조 하에서 특히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등이 7,00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준공영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대비 40여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민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중폭될 여지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셋째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준공영제와는 어떤 차이나 특색이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매우 궁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역에서의 생업지와 주거지 분리 정도가 제주도와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제주도의 준공영제가 과연 시민 또는 도민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예단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도 현지에서 듣기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당초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특정 회사의 사주였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했다는 루머까지도 돌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참조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면 제주의 경우는 주거 또는 생업 여건 등이 주로 구 제주시와 구 서귀포시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준공영제를 이 어떤 문제를 무릅쓰고 섣불리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욱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에 비추어서 제주 지역에서는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점, 특히 농어촌 지역은 기존 노선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혁신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우심을 갖게 합니다. 넷째로 준공영제는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성을 도모할 것 등을 감안해서 시행됐는지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민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외버스의 경우 직접 제가 고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운전이 쉽지 않은 노약자 위주로 버스의 승객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청장년층의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미진하지 않느냐, 미미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수가 40만여 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자가용 또는 농업용 차량을 보유해서 차량 대수가 2대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본다면 더욱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이나 청장년층으로서 운전 가능자의 복지 문제는 이럴 경우 전적으로 외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버스 준공영제가 관광객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만약 그렇게 강변하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경험에 비추어서 안함만 못할 시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매우 의심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내외 관광객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경비를 갖고 특정 명소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제, 일반적인 경험에 비춰서 그런 전제를 할 경우 현진도 전혀
찾아가기 쉽지 않은, 탑승하기 쉽지 않은 노선을 경유해서 관광을 즐긴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경험에 비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10중 8구 렌터카나 택시를 이용할 것이 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단체인 경우는 대절버스를 이용하면 물론이겠죠. 그럼에도 준공영제의 정착을 위해서 택시나 렌터카의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는 경우, 이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택시나 렌터카 요금의 현실화는 주어진 경비를 통해서 제주 관광을 즐기려는 관광 예정자에게 제주에 오지 말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최근에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우리가 접함으로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관광객을 위한 교통정책과 도민을 위한 교통정책은 차별화는 하되 관광객을 위한 그것은 신중하게 성안돼서 유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대중교통 정책으로서의 준공영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진득한 고민, 도의 관광객을 위한 그런 고민이 그래 깊이 배어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데 제주에서 교통정책은 환경정책과 관광정책과의 어떤 불가분이 관계에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일기 원도정 시에 야심차게 대만방의 과시였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최근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강구 중이라는 지역 언론의 보도를 제가 접하면서 그래도 맨 마찬가지다. 실패할 가능성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 없이 과시적인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용역에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방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해보건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급조된 대중교통적 실시로 특히나 관광 관련 정책들이 근본이 좀 뭉개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민이 기대했던 육호 관광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제주 지역 투자도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또한 최근에 어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종전만큼 제주를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도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한민국 제1의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뭐 이런 쪽에 고민을 해야지, 마냥 복지 타령하면서 마냥 어떤 그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적인 이런 정책,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미약한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주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려 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는 마당에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혁신적 대중교통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런 그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할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서 재정 투자는 연간 1천억씩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갑갑하기 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화가 일반화되는 마당에서라면 과연 준공영제가 그런 변화되는 시대 상황에 그 다음에 시대의 어떤 그 정신에 부합되는지 등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면 이용객 수에 비례해서 확대됐다면 줄이든지 뭐 어떤 이런 거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준공영제의 문제를 좀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의 어떤 그 먹고 사는 환경, 우리가 평소에 기대할 만큼 확장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점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